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오늘 여러 방송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거죠. 나 형사인데 사칭 전화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지구대 경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청주 흥덕경찰서 복명지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 나간 새끼이죠. 이 지구대 경찰 어떤 계급이 어떤 그게 순경이든 경이든 경감이든 정신 나간 새끼입니다. 일단 근데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소위 이 경찰 밥을 좀 처먹었다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도 떠들지 않는,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자, 일단 이놈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공중전화로 한 세 번째, 두세 번을 하고 아마 세 번째에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찰에 대한 이런저런 걸 안다 하더라도 대범하고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구대에서는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름만 검색해도 신상이나 거주지를 알 수 있다. 즉 형사사법망이 있다는 것, 즉 킥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일단 그걸 알고, 그래서 이름하고 대략적인 나이 정도만 돼도 주소하고 주민등록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를, 물론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런 수사사법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은 애들, 사기꾼이나 아니면 어떤 절도범이나 이런 걸로 조사를 경찰에서 받고, 혹은 그런 어떤 브로커 같은 역할을 했던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심부름센터에서 했던 애들, 이런 정도 애들도 그런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의심이 되는 것은 전직 경찰, 혹은 경찰 주변에서 그런 거를 했던 심부름 흥신소 같은 데에 있는 어떤 애들. 가장 유력한 거는 그런 거죠. 심부름센터에서. 그럼 저거를 왜 그걸 했겠습니까? 보복을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팔아먹기 위해서? 이 전직 경찰이라고 하면 너무 수준이 낮고, 그죠? 왜냐하면 전직 경찰이라고 하면 자기가 아는 루트가 있을 겁니다. 전직 경찰들이 어디가 성진소에서 해쳐먹고 그런 애들, 탐정이랍시고 이렇게 해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그럼 그런 애들도 제대로 하고 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실하게 이러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양아치 대고 사는 놈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치면은 전직 경찰 치고는 너무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저 정도의 7명 정도의, 아니면 더 되겠죠. 한 10명, 10명 되겠죠. 그러니까 7명의 이름을 부르다가 뭐가 이상하니까 멈춘 거니까, 사실은 10명이면 더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쓰고 이런 보니까 더 많은 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문. 얘는 이게 처음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얘는 이게 처음이었을까? 아니.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완수가 됐는데 그냥 모른 척하게 하고 있는 경찰 애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걸 유출한 경찰이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멍청하게 등신같이 이렇게 당해갖고
있는데 자기가 징계받을까봐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실제로는 뭔 일이 터져도 사실 누군가가 보복을 당하고 스토킹 당하고 그래도 사실 난 몰라 라고 했을 수 있다. 가능하죠? 그러면 경찰애들은 지금 청주 흥덕경찰서 혹은 충북경찰청에서는 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청에 있는 전산 관련된 킥스 관련된 그런 담당관은 빠르게 이것이 어떤 형태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고 있을 겁니다. 했을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런 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사실 기자들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심부름센터에 일했던 이런 브로커들, 이런 놈들이 정보 브로커들이죠.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갖고 지구대에 이런 거를 시도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시도해서 뭐 이상한 놈이 있어. 왜? 무슨 내가 누구라고 하고 이런 거를 실현적인 요청을 해. 그런데 문제는 다른 파출소 세 곳에도 전화를 걸어서 신상 정보 유출을 시도했는데, 잠깐, 그러면 그 세 곳의 파출소에 있는 놈들은 왜 신고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놈이 경찰을 사칭해서 누구누구의 신상 정보를 사칭하려고 하는데 바로 비상 알람을 누리거나 아니면 긴급으로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형사당직, 경찰에 있는 긴급 시스템으로 타전을 해갖고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은 그런 전문적인 건 없지만 경찰 애들은 당연히 이런 일이 터졌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놈이 저 개인정보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경찰의 전산 정보에 하고 하면 청도흥덕경찰서의 비상상황실이라든가 112 상황실에 올려서 거기서 경보를 올려갖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 있으면 보고 이런 정도의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란 이런 새끼들이 청주 흥덕경찰서 그 흥덕경찰서 제가는 아마 경무관이 그 경찰서장이다. 그런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참 수준이 아주 낮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세 번째 하고 이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솔직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빨리 신고해갖고 그러니까 차단 돼갖고 얘를 CCTV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흥덕경찰서장이라면 이 개새끼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출 이거 빨리 안 해? 얘네 징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게 무식하고 모르니까 무슨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피해자들이 그래요. 당연히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당사자는 징계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사실은 얘가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터졌지. 만약에 얘도 그냥 속아 넘어갔고 그냥 해서 아무 입 다물고 했었으면 이놈은 네 번째 하고 네 번째도 또 다섯 번째도 시도해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놈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그럼 경찰에 대한 교육을 이게 이 정도냐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어느 경찰이 지구대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112 전화, 그러니까 지구대 전화로 온 거죠. 핸드폰으로 온 것도 아니고 받았어. 야, 나 정흥덕서 형사학과 누군데?
여기 전산이 잘못돼서 여기 좀 조회 좀 해줘라고.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경찰서의 전산망이 뭐가 이상하다는 게 국가 위기 상황 아니면은 아현동 불 아니나, 그리고 아현동에 불이 나도 아니면 어느 지역에 불이 나도 경찰 내부망은요 외부망과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경찰 내부망이라고 하는 인터넷망입니다. 이게 어떤 신세계 같은 데서 그렇고 영화 이런 데에서도 뭐가 착각하는데 해킹이 들어온다 막 꼴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해킹이 들어오려면 망이 있어야 되는데 망이 다릅니다. 아예 그 인터넷 그러니까 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비 전화가 따로 있어요. 외부 전화가 따로 있고, 네? 그 다음에 경찰 내부망이 있습니다. 내부망은 폐쇄망입니다.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망은 인터넷망이에요. 저도 일할 때 외부망, 내부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켜갖고 이렇게 전환할 정도예요. 온오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허가를 얻어갖고 원래 안 되지만 허가를 얻어갖고 PC 데스크탑은 내부망, 노트북은 외부망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외부 정보도 없고 내부에서 해야 되니까 동시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연결을 안 돼 있어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킥스 말하자면은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망은 인터넷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는 경찰의 외부망이 경찰의 전산망이 먹통이 돼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대 경찰이라는 놈이 이게 뭘로 들었을까요? 경찰 전산망이? 내부망이? 내부망? 정상인데? 이게 핸드폰에 검색하는 줄 알아. 이상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자진해서 신고한 경찰놈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놈도 탈탈 털어봐야 돼요.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디다, 우리 지금은 정신머리가 어떻게 이 정신나간 새끼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통의 경찰이라고 하면 내부망, 외부망, 내부망이 킥스, 외부망이 이거, 경찰서 전산망이 먹통이 됐다고 하면 이 얘기잖아요. 내가 흥덕경찰서에 있는데 흥덕경찰서의 내부에 있는데 망이 이상했다. 그런데 그거를 지구대에 가서 물어요? 아니죠. 아니 지구대망과 본서망이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서 먹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마도 내가 외부에 나와 있는데 내가 급히 수배해서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본서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바빠서 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온 번호는 뭡니까? 번호 뜨는 것처럼 공중전화잖아요. 043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외부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킥스를 열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나? 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 말은 이거잖아요. 지구대 경찰 얘 말은 내가 쟤를 알아.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이거죠. 내가 전화 온 경찰이 무슨 흥덕서 형사팀 누구의 경위 누구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하진 않아도 누군지 알아. 그리고 좀 내가 좀 신세를 졌던 어쨌든 알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급하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선으로도 전산망을 열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제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느냐? 아니죠. 큰일 나죠. 혹시 한 사람이라면 몰라요. 한 사람도 안 되죠. 한 사람 너 잠깐 확인해줘라고
그게 아니라 7명을 계속 불렀는데 그거를 한다? 이 등신 새끼가 이건 말이, 그러니까 결제도 안 받고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시스템 자체의 문제. 그럼 앞에 분명 화면 있을 거예요. 킥스를 열어갖고 이름 누구 불러주세요. 누구 탁탁탁. 아무런 제한도 없이 개인의 그 위험한 정보를 열어갖고 유선으로 불러줘? 저도 사실 서울청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요청해갖고 이렇게 불러갖고 했는데 굉장히 혼났어요. 처음이니까. 첫 달인가 그랬는데. 편한데, 그럼 큰일 난다고.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아니, 18년 전? 그죠? 땡땡.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려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얘가 속아서 넘겨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죠. 그거 더 큰 문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진짜 얘가 그 전화를 요청한 애가 사칭범이나 진짜 형사, 진짜 개 형사였고 자기 쪽이 전산이 먹통이 돼갖고 불러줄 7명의 전사 10명이든 불러줘갖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지구대 이 새끼, 이 등신새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이걸 문제 제기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구대 이게 등신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도 등신이고 이거를 그 사칭범이나 진짜 형사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문제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걸 유선으로 해요? 이게 말이 되나? 나 일할 때 이거 도대체 이게 정신머리, 이 대가리 어디다 쓰고 다니고,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정작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떤 언론도 하지 않아요. 경찰에 밥 처먹은 놈들도 이게 몰라요. 모르거나 아니면 꾹 닫문거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꾹 닫문거나. 시민의 개인 이 위험한 정보를 신원 확인도 안 하고, 그 신원 확인을 해고도 주면 안 되죠. 정식 문서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니네 부서로 보내거나 그냥 아무 지구대에 가서 전화를 해갖고 나 누군데 이거 읽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족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진짜 저 새끼부터 이건 싹 다 뒤져야 됩니다. 경찰청에 있는 감찰하는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 경찰청장 이 등신 같은 인간이 이런 거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운영되는 거야? 이렇게 개판이 어딨어? 아니면 국회의원 놈들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전화로 내 개인 신상이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결제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흥신소 놈들이 먹고 사는 프로세스가 딱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흥신소라든가 소위 이런 불법적으로 신상을 이렇게 유출한다는 거잖아요. 감찰도 되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고 근거도 없어. 이렇게 중요한 킥스 정보를. 이게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구대 한 경찰이 등신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어떤 언론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 이거 참. 또 하나. 얼마 전에 지문, 제가 그 아피스 얘기했을 겁니다. 지문 검색 시스템을 이런 핸드폰 같은 단말기로 찍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근무할 18년 전, 20년 전 그때에는 18년 전, 17년 전 그때에도 이런 휴대용 PDA로
저 지문 찍어서 확인하는 기계는 있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과수팀, 형사팀, 지구대 채비넷 속에 이렇게 쌓여있다. 왜? 이거를 편하죠. 부신검문 아니면 이렇게 이거 찍어서 확인하면 누군지 금방 나와.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지문 자료를 마음대로 어떤 제한도 없이 막 이렇게 경찰들이 해대니까 이 위험한 지문 정보가 어떤 결제나 근거 없이 막 나가버리니까 크게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몇 번.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지문 검색은 과수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색을 하고 본서 혹은 지방청 한 다음에 그거를 결과를 내는 식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휴대용 이거를 과학수사 뭐라고 씹으리면서 했는데 뭐 기계화니까 좋죠. 그럼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못했습니까? 20년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제한도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지문 데이터베이스, 그거 큰일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도 지문으로 이 핸드폰 열어요. 잠금 장치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놈한테 총들이 나갔다 보세요. 이 생체 정보, 이거 난리 납니다. 이것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검찰청 디넷 무슨 그 개인정보 디지털 포렌식 그거 난리죠. 정작 경찰놈들의 이 그 킥스 관리가 이 개판이고 지문 관리 개판이고 과학수사 해봤자 뭐예요? 이런 얼빠진 새끼들이 있는데 얼빠진 새끼가 문제는 얼빠진 시스템이 문제죠. 얼빠진 시스템이 문제죠. 전 도대체 이게 이건 그냥 정신 바짝 드지 않으세요? 국토부의 사이트, 이 새끼들도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정보가 유출돼 버렸어요. 즉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위탁 운영한 사이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버렸어요. 우리 57명의 개인정보가. 전산을 이걸 시범 테스트 한다고 안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정부라든가 이 정부가 아니라 이런 그 공무원들이 이런 새끼들이 이 개인정보에 너무 지게 아니거든. 해도 지 손해 아니거든.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이게 대단히 이건 개인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쨌든 끔찍하죠. 이런 거 진짜 끔찍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사법망에 이 형사를 사칭해서 개인정보 유출하는데 언론, KBS, SBS, MBC 주요 언론들도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됐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뭔가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해서 기사를 내세요. 지구대 그 등신 같은 새끼 하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시스템 자체가 뭔가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니까. 그냥 경찰 애들 빨아주고 발라주고 그러려고 한심한 너무나도 한심해갖고 이게 아주 그냥 기겁이야 기겁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세탁업체에 사건반장에 나온 얘기죠. 세탁업체에 겨울옷 세탁을 맡겼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염료가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좀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럼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줘야죠. 그런데 그래도 잘못된 거야. 그럼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3번을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아본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세탁소에서 받으면 거기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호치케스라 이거 딱 찍어 있죠. 이름 누구누구 거기에 요금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떻게 세탁하라 이런 게 써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뭐가 나 전체 말하자면 어떻게 하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게 돼 있어요. 전체 이용, 이게 이제 염료를 빼라는 거겠죠. 전체. 그리고 슬러시 뭐라고 써 있냐면 관심 고객 이렇게 된 거죠. 관심 고객. 관심 고객이 뭡니까? 그게 진상 고객이라는 소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포에서 그 공무원이 이 악성 민원 때문에 뭐 자살하고 그랬어요. 악성 민원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공무원이든 민간기업이든 지들이 정당하게 할 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를 귀찮게 생각해서 지들끼리는 이 진상새끼 막 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정당하게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안 하고 뭐 하는 것들 안 하고 나중에 몇 번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다 진상새끼 막 써놓고 리스트 올리고 블랙리스트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포 공무원 자살했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게 발생했느냐? 그거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행을 하면은 되는데, 이런 거죠. 보험범죄가 왜 발생하느냐? 정당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정당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으면 아닌데, 보험회사 놈들은 정당하지 않고 무조건 안 주려고 하고 무조건 뭐 항의 들어오면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상고객을 만드는 거죠. 공무원 놈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평균적이고 정당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세탁업체 놈들도 무조건 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보험회사 놈들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뭐가 들어오면 돈 안 주는 거고, 뭔가 무조건 클레임 들어오면 저거는 그냥 진상고객인 거고, 지들이 할 일을 안 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정당하게 당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진상고객 딱딱딱 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든 이건 이제 막간이고, 아휴, 정신 나간 이 7분 개인정보 유출 7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주민등록번호 바꿔줘야죠. 누가? 경찰이 자기 잘못을 하면 알아서 자기가 주민등록번호와 바꿔줘야죠. 손해배상 확실히 국가가 손해배상 물어주고. 됐든